네, 이제 식각 공정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밑그림을 그려주었으니 그 밑그림에 맞게 웨이퍼를 깎아주는 식각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식각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식각액 혹은 식각 가스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공정입니다. 크게 식각액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 식각, 그리고 식각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식 식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습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수조에 식각액을 채워주고 한 번에 약 25장에서 50장 정도의 웨이퍼를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습식 식각 대비 속도가 느리지만 미세한 패턴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습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20나노 이하 미세 패턴에서는 이 회로 안으로 침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미세 패턴을 형성을 할 때는 건식 식각이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식각 공정을 다시 막질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건식 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각 공정이 어떤 막질을 식각하냐에 따라서 전도체 식각과 유전체 식각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체 식각 같은 경우에는 도전성 막, 즉 전기가 통하는 막을 식각을 하는 공정이고요. 이런 게이트를 형성을 해주거나 혹은 트렌치를 형성을 해주는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이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각 소자를 좀 분리를 해주는 역할의 부분을 좀 의미를 하고요. 유전체 식각 같은 경우에는 절연막을 식각하는 공정이고 콘택이나 비아홀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제 식각 장비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식 식각 장비 시장인 거고요. 전체 식각 장비 시장에서 전도체 식각 장비가 약 6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체 식각 장비 시장 내에서는 램 리서치가 52%로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식각 장비는 전체 식각 장비의 약 3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전체 식각 장비 시장에서는 도쿄 일렉트론이 5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각 장비 부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각 장비 내에는 이런 가이드링, 일렉트로드, 포커스링과 같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좀 사용이 됩니다. 일렉트로드는 식각 장비의 가스를 균일하게 분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이드링은 이 일렉트로드를 평행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커스링은 말 그대로 하부의 플라즈마가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식각 장비 부품 시장은 크게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비포 마켓은 부품사가 반도체 장비사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을 하게 되고 애프터 마켓의 경우는 반도체 제조사에 직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신규 장비가 이 반도체 제조사에 입고가 되면 첫 1, 2년간 보증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이 보증 기간 사이에는 비포 마켓의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애프터 마켓의 부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비포 마켓 부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규 장비에 채택이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비사와 반도체 제조사의 퀄 테스트를 모두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하는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구형 장비의 부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낮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 반도체 제조사의 퀄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고객사 확보의 진입 장벽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포마켓 업체로는 하나머티리얼즈, TCK, 원익 QNC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애프터마켓에는 월덱스, K&J, BCNC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후공정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은 앞에서 웨이퍼 위에 전공정이 모두 끝난 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장표는 전체 반도체 후공정 밸류 체인을 정리해 놓은 장표이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 형성이 끝나게 되면 웨이퍼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이 웨이퍼 위에 형성된 칩들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 불량품 중에서 수선이 가능한 것들을 양품화시키고 이 불량칩을 선별해서 후에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을 좀 효율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웨이퍼 위에 형성된 칩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을 하고요. 이 불량품 중에 수선이 가능한 칩을 양품화시키고 마지막에 불량칩으로 선별이 된 칩들은 추후에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공정을 효율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버 장비와 이 프루브 카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 장비 구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퍼 단에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패키징 공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컨벤셔널 패키지와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컨벤셔널 패키지와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패키징 공정의 일부가 웨이퍼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되고요. 이 웨이퍼를 바로 잘라서 패키지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컨벤셔널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벤셔널 패키지는 말 그대로 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던 패키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메인으로 사용되는 것은 리드 프레임 혹은 서브스트레이트는 패키지 기판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는 웨이퍼 상태에서 재배선층이 형성이 되는 RDL 공정, 웨이퍼 상태에서 범프가 형성이 되는 플립칩 공정, 그리고 웨이퍼 상태에서 TSV, 이 홀이 형성이 되는 TSV 공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컨벤셔널 패키징 기준으로 해서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9가지 과정을 통해서 패키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앞에 전 공정에서 공정이 끝난 후에 이 패키징 공정에서 손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로가 형성된 웨이퍼 앞면에 테이프를 붙여주는 라미네이션 공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고 난 다음에는 웨이퍼를 뒤집어서 웨이퍼 뒷면을 얇게 갈아주는 백그라인드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백그라인드 공정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웨이퍼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전기적 특성이 상승을 하고 추후에 웨이퍼를 잘라줄 때 좀 더 수월하게 잘라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백그라인드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웨이퍼를 이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서 잘라주는 웨이퍼 소우 공정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개별의 칩이 나오게 되면 이 패키지 기판에 이 칩을 붙여주는 다이 어태치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기판과 칩을 이어주는 본딩 공정이 뒤에 이어지게 되고요. 몰딩 공정이 마무리되면 이 반도체 위에 제조사 혹은 일련 번호 같은 정보를 각인을 해주는 마킹 공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PCB 기판과 이어주기 위해서 이 솔더볼을 붙여주는 솔더볼 마운트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키지 기판을 잘라줘서 개별 제품으로 분리를 해주는 싱귤레이션 공정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인 칩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는 컨벤셔널 패키지 기준으로 공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HBM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BM의 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HBM은 가장 맨 밑에 베이스 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이스 다이는 이 외부 로직 칩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다이 위에 정보를 저장을 해주는 메모리 셀로 구성된 코어 칩이 여러 개 적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러 개 적층된 칩을 이 TSV 홀을 통해서 이어주게 되는데요. TSV 공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공정이 끝난 웨이퍼 위에 식각 공정을 통해서 트렌치를 형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 트렌치 위에 절연막을 증착을 해줍니다. 이 절연막의 역할은 이 위에 구리가 채워지게 되는데 구리와 이 웨이퍼를 좀 분리를 해주기 위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절연막이 증착이 되고 나면 이 구리 물질을 금속 방막 공정을 통해서 증착을 해주게 되고요. 금속 방막이 완료가 되면 CMP 공정으로 연마를 해서 웨이퍼 윗면에 있는 구리를 모두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렌치에만 구리가 채워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후속 배선 공정을 통해서 이 외부와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위에 범프를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웨이퍼 앞면에는 범프가 모두 형성이 되게 됐고요. 이제 뒷면에도 범프를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웨이퍼 앞면을 또 다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캐리어 웨이퍼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백그라인딩 공정을 통해서 다시 웨이퍼를 갈아주게 됩니다. 이 웨이퍼 백그라인딩 공정은 이 TSV 홀이 외부로 노출될 때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패시베이션 공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CMP 공정을 통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TSV 홀이 외부로 노출이 된 상황이 되었고요. 이 위에 다시 후면에 범프를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뒷면까지 범프를 형성해주고 나면 앞에 붙여놓았던 캐리어 웨이퍼를 떼어주고 웨이퍼를 다이싱 해줘서 개별 칩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웨이퍼 상태의 베이스 다이 위에 개별 칩을 적층을 해주는 적층 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각 메모리 업체별로 적층 방식을 다르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TC-NCF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현재 MR-머프 방식을 통해서 HBM을 적층을 하고 있습니다. TC-NCF는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이 비전도성 필름을 쌓아주게 되고요. 때문에 접합 강도가 굉장히 높고 좀 미세한 간격으로 접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R-머프 같은 경우에는 매스 리플로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칩들을 한꺼번에 리플로우 공정을 통해서 접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로우 공정이 끝나고 나면 몰딩 공정을 통해서 이 EMC 소재를 통해서 이제 몰딩 공정을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칩을 하나씩 적층을 하는 TC-NCF보다는 이 공정 스텝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속도가 높고 수율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키징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객사에 출하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패키지 테스트 혹은 파이널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이 끝난 칩이 고객사에게 출하가 가능한 상태인지 좀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테스트 장비에 테스트 소켓과 핸들러 장비 등을 통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버닌 테스트, 외관 검사 등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양품으로 검증이 된 칩들은 고객사로 출하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개요와 공정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